죄송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렇게 인터뷰를 뵙게 돼서 더욱 영광입니다. 선생님, 간단한 셀프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청년동에 사는 지성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저희가 이 영상 찍는 것이 이제 제천에 살게 된 계기를 말씀 주로 해주십사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만나 뵈서 이렇게 주고받을 내용이 좀 제천 지역에 오신 소감이라든가 살아온 느낌 이런 걸 말씀 나누고자 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오시게 된 계기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태생이 강원도입니다. 원래 강원도인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광산촌으로 돌아다녔는데 5학년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외가가 있던 제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아우, 그러셨군요. 외가 좋죠. 근데 힘들게 오셨겠다, 그죠?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그죠?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어린 시절이었군요, 그죠? 네, 그럴 때는 특별한 느낌이, 그때도 그 어린 시절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네, 아버님 돌아가시고 동생들하고 어머니하고 쉽지 않은 힘든 시간이었죠. 그 제천에 동현동으로 이사를 와서 남천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어요. 네. 그 남천초등학교 전학을 와서 5학년, 6학년을 남천초등학교 다녔습니다. 장남이셨어요? 네, 아, 장남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셨어요. 어린 나이에도, 그죠? 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는 제가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어른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일찍 처음 드셨다 그럴까? 그렇죠, 그죠? 그 장남이랑 어머님도 그렇고 아버님 여인 거 뭐 동생들 거느려 하는 그때 심정은 어땠을까요? 글쎄요. 어린 시절은 거의 글쎄 뭐 행복이라든지 뭐 즐겁다든지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그런 건 전부 사치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내 동생이 첫돌지나고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네. 50대 초반이 된 동생이 그 당시에 갓난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단히 쉽지 않은 삶을 살았죠. 살다가 교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교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에 보니까 향교가 있더라고요. 그 동네 밤에는 밖에를 못 나갔어요. 향교에 귀신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낮에는 이제 친구들하고 뛰어놀 때는 가지만 혼자는 향교 근처도 가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네에는 그때 제천에 뭐 아스팔트도 없고 드문드문 초가집도 있고 동네 공동샘도 있고 이럴 때니까 그 근처에서 이제 많이 놀았고요. 한교는 그때는 이제 아주 선비들만 가는 데가 우리는 근처에도 가면 안 된다. 물론 거기에서 그 당시에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봤지만 저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다. 다른 세상 얘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작년이 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동에서 20대 후반에 중앙동으로 이사를 왔네요. 교동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군대 갔다 오고 그때까지 지내고서 중앙동으로 왔습니다. 중앙동으로 와서는 오다 보니까 경로당 앞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의 그 젊음을 봤다 그럴까요? 늘 그놈하고 늘 그러신 분들이 친구들 간에 이놈아, 얘 이놈아, 뭐 서로 그러는 것도 보고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 동네는 어떻게 노인들이 저렇게 근엄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내가 나이를 좀 먹고 보니까 그 마음이 10대 때 마음, 20대 때 마음, 지금 뭐 60대가 된 지금 마음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향교가 무서웠다고 그러셨는데 향교랑 가장 가까이, 가장 친하게, 가장 잘 이용하시는 선생님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아니요, 지금은 이제
향교 그 뭐든지 멀리서 볼 때 무서워요.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깊은 밤에 길을 가는데 랜턴이 없이 길을 가면 무섭죠. 하지만 손에 랜턴을 하나 딱 장착을 하면 안 무서운 것처럼 제가 이제 한 40, 40쯤 돼서부터 한문 공부를 좀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문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집안에 족보가 한 벌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서 제일 오래된 물건인데, 근데 이제 그 족보를 읽고 싶은 마음이 어려서부터 나이가 먹고 40대, 50대가 될 때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읽을 수가 없었죠. 글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40쯤 됐을 적에 우연한 기회가 돼서 주역이라는 걸 배우러 갔습니다. 주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문 가르쳐준대. 그거 배우면 저거 읽을 수 있어. 이런 정도 생각으로다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한 20여 년 됐네요. 20여 년 돼서 그동안 젊어서 못한 공부를 아주 실컷 했습니다. 50대가 넘어서 방송통신대학 문화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또 안동에 가서 안동대학교 철학과 석사를 마치고 지금은 강원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제 곧 논문을 쓰면 박사가 될 텐데 될지 안 될지는 지금은 우선 예단할 수가 없고 되고 난 다음에 자랑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지금 박사까지 지금 과정을 계시는데 향교가 그야말로 가장 튼튼한 가장 토대가 된 교육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강의도 하시고 수업도 많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업 진행하게 된 계기는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고전이라면은 주역 공부를 지금 한 20여 년 가까이 했는데요. 사실 그게 뭔지 알았으면 아마 공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서 되는 공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뭔지 몰라서 시간을 보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8년쯤 공부했을 때 선생님께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네가 좀 해라 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천 선생님께 인수인계를 받고 선생님은 한 두세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도 본인의 건강이 안 좋은 걸 알고 급하게 저에게 준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스님이 밥그릇 던져주는 거죠. 자기 먹든 받아 먹든 밥그릇을 던져주었는데 그것을 지금 제가 유지하느라고 사실은 힘듭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서 더 힘들어졌죠.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사태가 돼서 그래서 향교에서도 하다, 평생학습관에 가서도 하다, 도서관에서도 하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놓지 않고 하고 있고 그 주역을 가지고 석사, 박사를 과정을 마쳤거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점점 더 깊어지는 느낌이 들고 저도 이런 공부가 내 손 안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아주 감동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연 없이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다. 이거 누가 돈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 나 해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공부도 아니고 인연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공부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도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기 어린 시절이 강원도 산골에서 그 탄강촌 사시다가 제천을 오셨습니다. 제천에서 쭉 사시고 향교에서 이제는 많이 배워서 이제는 굉장히 지식인이 되셨고 제천이 제1인자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의 모든 걸 맡고 있다시피 하시는데 지금의 제천은 어떻고 앞으로의 제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천의 과거 제 생각에는 7, 80년대가 제천의 최고 전성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석탄산업 합리화되기 전에 강원도, 영월, 태백 이쪽으로다가 사람들이 많이 살 때 그때가 전성기였었다. 그 이후에 제천은 시가 되고 도시는 발전했지만 인구는 계속 점점 줄어서 인구가 처음 한 18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한 14만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제천은 점점 더 한가한 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제천에 60대 초반에 60한 2년 3년생들요. 이 사람들이 남녀 합해서 2,00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 올해 통계는 모르겠고요. 예, 제천에서 태어난 아이는 50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그러니까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도 아이들 공부하고 오라고 내보냈더니 그게 집 나가는 시간이었더라고. 지나고 보니까 처음에 공부하러 보낼 때는 이놈들 공부하고 돌아오겠지 했습니다. 돌아오겠지 했는데 대학 보낸다고 나간 게 같이 끼고 살던 마지막이었습니다. 노후에도 그러면은 제천에서 쑥 살고 계실 거죠? 네, 어려서 제천 와서 지금까지 살면서 제천을 떠나본 일이 거의 없어요. 군대 3년 갔다 온 거 말고는 제천을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뭐 제천에 대한 호불호보다는 제천이 좋다 싫다라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아마 무슨 별다른 일이 없으면 제천에서 뼈를 묻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은 있는데, 사람은 또 살아봐야지. 꼭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생각으로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부 사람이 제천은 어떠세요 할 때 제일 가장 자랑스럽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끝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천 뭐 다들 알다시피 고지대가 높고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뭐 그러는데 제천에서 추구하는 게 웰빙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천의 자연에 빠진다면 와볼만 하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제천 사람들하고 사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좀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이 똑똑해 그렇지 어디 사귀어가지고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잘 못 사귀어서 나쁘지. 제천이 다른 분들이 지금 귀농 귀촌을 제천으로 오시는 거 보면 뭐 제천이 그렇게 못 살 동네는 아니다. 그러니 나는 제천을 떠날 이유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